안녕하세요. 원더키즈닷컴 F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디자인인데 S8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죠. 사실 색깔은 6기가 램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검은색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검은색은 반사도 그렇고 약간 광빨이 조금 난잡하게 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에요. 너무 까마니까 이게 뭔가 세련된 게 아니고 뭔가 여하튼 그랬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전후면의 일체감뿐만 아니라 이 화면이 켜졌을 때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베젤리스 디스플레이의 이 엄청난 팽창감은 정말 다른 기기는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갤럭시 S8 플러스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수치상으로는 엄청나 보이는 화면 크기에 비해서 실제로 손에 잡고 있을 때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비율이 18.5대 9기 때문에 예전에 조금 더 이쪽으로 넓었던 기계들과는 달리 이 위로 길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대각선 기계로 인식을 채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니에요. 다만 베젤을 줄이면서 소프트키가 너무 내려가가지고 한 손으로 조작할 때 조금 닫기가 어렵다는 아쉬움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버튼 순서를 바꿀 수 있다든지 색깔을 바꿀 수 있다든지 이게 업데이트 이후로 원색 계열이 사라지고 커스텀 설정도 불가능하게 바뀌었는데 본인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한다든지 여기 고정 숨기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띡 해서 소프트키를 숨겨서 꽉 찬 화면을 쓸 수 있다든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성의를 많이 보인 건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여기에 갤럭시 S7과 마찬가지로 IP68 방수 방진까지 지원하죠. 물론 밀스펙 지원이 되는 다른 폰도 있기 때문에 크게 놀랄만한 강점은 아니에요. 사실 디자인적 측면에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뒤쪽에 지문인식 센서죠. 조금 위치가 애매하다는 느낌도 들고 카메라 옆에 있으니까 여기 뭔가 묻기에 딱 좋긴 해요. 뭔가 이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손이 여기 쏙 들어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거의 평평해가지고 더 위치 잡기가 힘들어요. 다만 이렇게 제스처를 이용해서 휙 상태바를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점은 참 마음에 들어요. 구글 픽셀처럼 이렇게 두 번 내린다고 이게 한 번 더 내려오거나 하진 않지만 일단은 제스처 노력이 가상해요. 이런 불편함을 덜고 보안성을 강하게 해서 홍채 인식도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자주 쓰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얼굴 인식도 설정할 수 있는데 결국엔 화면을 켜고 이렇게 카메라가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귀찮은 작업이 추가된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삼성의 소프트웨어 기능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역시 요즘은 Always On 디스플레이예요. 아날로그 시계로 설정해놓은 디자인도 이쁘고 알림을 이렇게 두 번 눌러서 앱으로 바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음악 제어까지 바로 되죠. 여기 압력 감지를 지원하는 가상 홈 버튼을 띄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알림이 울릴 때나 삼성뮤직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이 테두리에 빛이 나기까지 해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엣지 디스플레이의 심미적인 모습에 공을 많이 들인 모습이죠. 삼성뮤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스피커는 꽤 별로예요. 막히기도 굉장히 쉬운 자리고 스테레오도 아니고 모노치고도 베이스나 트래블이 썩 훌륭한 편이 아니에요. 여기 이번에 삼성 익스피리언스 1을 바꾸니 터치 유저 인터페이스도 사실 제 취향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삼성이 그동안 만든 인터페이스 중에는 제일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멀티태스킹 패널이 화면 비율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크롤할 때 너무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원하는 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과 어플 서랍이 이렇게 열릴 때 업데이트를 몇 번이나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프레임이 살이 살짝 끊기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그리고 삼성원을 기껏 개발해놓고 왜 기본 폰트로 설정 안 해놓은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해봤자 삼성 손해니까 그건 넘어갑시다. 하지만 괜찮은 기능들도 당연히 꽤 많죠. 여기 엣지 패널에 숨겨져 있는 움짤,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걸 이용해서 GIF 움짤을 만들 수도 있고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할 때 위아래를 잘라서 화면 비율에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원래 비율에 맞는 동영상이면 자동으로 늘려서 화면에 딱 맞게 만들어주기까지 해요. 꽤 자주 다양하게 추가되는 테마들도 품질이 괜찮아서 쓰는 맛이 있고 블루투스 헤드셋과 전화기에 음량을 동기화할 수도 있고 여기 듀얼 오디오 기능, 블루투스 5.0으로 듀얼 오디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블루투스 장비에서 소리를 동시에 낼 수도 있죠. 심지어 앱 소리 분리 재생으로 음악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게임은 핸드폰에서 나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어느 앱에서나 적용되는 음장은 덤이죠. 그리고 화면 비율은 이제 대부분 앱들이 최적화를 맞춰서 큰 문제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대로 안 뜨면 여기서 이렇게 띡 눌러주면 뜨고 설정에 가서 미리 설정해 놓을 수도 있죠. 여기에 삼성페이, 삼성클라우드, 삼성패스까지 유용한 기능들도 꽤 많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삼성이 굉장히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빅스비죠. 근데 누를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하겠냐고. 제발 이거 너무 자주 띄워주지 맙시다. 말기 자체는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굳이 여기다 말로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끼겠어요. 이게 좀 더 완벽해지면 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안에 칩셋은 지역에 따라 스냅드래곤 835나 엑시노스 8895가 들어가 있어요. 둘 다 10나노 공정인데 사실 전력 효율이나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CPU예요. 심지어 이제 GPU 성능까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3D 게임도 걱정이 없죠.
다음 순서 혹은 제일 많이 신경 쓰실 부분은 카메라죠. 요걸 2번 누르는 걸로는 이제 안 켜지고 이렇게 전원 버튼을 딸깍딸깍 눌러주면 켜져요. 근데 카메라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갤럭시 S7만 해도 충분히 잘 나왔죠. 근데 S8은 거기서 야간 화이트 밸런스나 디테일이 더더욱 좋아졌어요. 손떨림 때문에 사진을 망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조도에서의 사진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여기에 전면 카메라에까지 A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지 누르기만 하면 되죠. 사실 전면 카메라의 HDR 성능은 썩 만족스러운 편이 아니긴 한데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붙인다든지 하는 기능으로 재미를 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대부분이 만족스러운데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은 배터리였어요. 3500mAh가 들어가 있어서 전작보다도 오히려 줄은 용량이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삼성이 겁이 나도 그렇지 그렇게 용량도 막 줄이고 그래도 되나 싶었는데 화면 켜짐이 6시간에서 6시간 반은 그냥 가볍게 가져요. 항상 아시겠지만 저는 LTE를 쓰고 웹서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사용 패턴으로 와이파이를 많이 쓰시고 메신저류의 가벼운 작업을 많이 하신다면 저보다 한두 시간 정도 더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기를 아끼겠다고 해상도를 낮추는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QHD로 쓰나 HD로 쓰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거기다 HD는 화질이 너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한 30분, 30분 아끼느니 그냥 QHD로 생생하게 쓰세요. 충전은 양면 케이블과 함께하면 더 편리한 USB Type-C 포트로 하죠. 완충에는 2시간 정도가 걸려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완곡하게 올라가서 그러는 건데 사실 30분 정도면 50%가 차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길 만한 충전 속도는 아니에요. 이제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상당히 괜찮은 폰이에요. 갤럭시 S8도 그랬지만 S8 플러스는 배터리가 오래가고 생각보다 그립감이 크기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화면이 탁 트여서 S8보다도 더 시각적인 만족감이 크다는 면에서 S8보다는 S8 플러스를 저는 조금 더 기분 좋게 썼어요. 물론 당연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아직 완성이 좀 덜 된 것 같은 부분들. 지문인식 센서의 위치나 성능이라든지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니고 스피커 자체가 상당히 별로라든지 그리고 이건 좀 벗어난 얘기지만 듀얼심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와 듀얼심을 동시에 쓸 수 없다든지 근데 그걸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정말 뛰어난 성능과 놀라운 수준의 카메라 그리고 정말 훌륭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최고의 폰 중 하나가 아닐까. 정말 최고가 아니라면 최고의 폰 중 하나라는 건 확실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삼성이 여러 가지 많은 실험을 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앞으로 이정표를 세우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정표를 세우는 도중에 좀 어긋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정말 거기까지 착실하게 잘 밟아가는구나 라는 느낌의 친구들도 있는데 얘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확실히 부족한 건 눈에 보이고 이렇게 모험을 하지 않았어도 예전 방식이었어도 충분히 좋았을 텐데 싶긴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행한 부분이고 어쩔 수 없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면서 못 참을 정도로 불편하진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를 구매하신다면 갤럭시 S8 플러스는 상당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를 살펴봤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